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점점 루피와 고무고무 열매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루피와 조이보이 그리고 밀짚 모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원피스에서 밀짚 모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루피의 밀짚 모자를 처음 봤을 때는 주인공이 처음 시작할 때 흔하게 장착하고 있는 시작 아이템 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피스 2권에서 루피는 밀짚 모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자는 옛날에 친구한테서 받은 내 소중한 보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루피는 밀짚 모자에 상처를 입히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한 적도 있으며 가끔 이 모자를 잠시 씌워주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때는 정말 신뢰하고 다시 돌아와서 데려간다는 전제가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나미에게 씌워주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네요. 저는 그때 나미의 눈물을 보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루피는 그럼 이 밀짚 모자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샹크스입니다.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주던 시점 역시 샹크스는 사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피의 밀짚 모자를 보는 순간 샹크스의 가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인 건 샹크스는 이 밀짚 모자를 전설의 해적왕 골디로저에게 물려받았죠. 로저의 파트너이자 부선장이었던 네일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밀짚 모자는 용맹한 사내에게 잘 어울린다. 로저는 밀짚 모자를 샹크스에게 인계할 때 분명 차기 해적왕으로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샹크스가 마음만 먹으면 해적왕에 가장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것도 맞죠. 하지만 샹크스는 해적왕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린 루피에게 양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 샹크스의 흑막설부터 여러가지 이해가 안 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진짜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지는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로저에게 받은 정말 소중한 밀짚 모자를 루피에게 줬다는 것은 어쩌면 해적왕으로 가는 전파의 길을 포기한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로저의 배에서 있었던 자신의 기억이나 역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을 가지고 증명하고 싶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샹크스가 해적왕에 대한 미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완전히 포기했거나 루피에게 자신의 뜻을 넘겼다 이렇게 보기 힘든 부분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돌려주러 오라는 말을. 이게 완전히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맡긴 게 정확한 의미죠. 둘의 관계를 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 두 명의 끈끈한 우정의 징표로 보입니다. 설마 샹크스가 루피가 이 밀짚 모자를 돌려주러 왔을 때 난 네가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알았다. 이제 진짜 바다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루피를 공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인섬에서는 영웅의 모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직도 어인섬의 어린이들은 루피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 로저의 시대가 저물고 로저가 잊혀지지만 밀짚 모자의 상징성이나 가치를 루피가 이어받아서 높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세계정부와 밀짚 모자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정부와 밀짚 모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세계정부의 최상층부의 지배자 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지 마리조아 판게아 성에는 루피의 밀짚 모자와 매우 흡사한 거대한 밀짚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면이죠. 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루피의 현상금 종이를 가지고 그 거대한 밀짚 모자를 지켜보는 장면이죠. 정황상 임은 조이보이와 숙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임은 원피스의 진정한 흑막이자 만화 원피스의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현재 원피스 1037화에 등장하는 오로성이 세계정부의 최상급 권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임은 그 오로성조차도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아무도 앉을 수 없는 허의 옥좌에 유우이다가가 앉아버리던 그 모습을요. 이미 임은 그 자리에 앉을 자는 자신뿐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그 자리에 누군가 또 앉을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임을 제외하고 또 다른 복수의 인물이 허의 옥좌에 앉을 수 있다면 허의 옥좌에 앉았던 임의 위상과 충격이 희석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까지 쌓아오던 원피스 최고의 흑막의 개념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임을 최고의 흑막으로 이끌어준 대사가 오로성의 입에서 등장합니다.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 다시 정해졌는지요? 그러하시오면 그 자의 이름을. 이 대사가 소름 돋는 이유는 바로 이제까지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대상들은 모두 임의 명령에서 나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밀짚모자의 주인공 루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년 전의 대사건, 지워버린 100년 역시 임의 명령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의 나이가 현재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 상징성과 무게감을 뛰어넘는 세계정부 측 빌런은 존재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미 원피스 시작과 끝에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사건들의 메인 빌런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밀짚모자는 왜 성지 마리조아에 보관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임은 조이보이가 활약하던 세대의 인물일 확률이 매우 높고 그가 죽은 후 그 밀짚모자를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이보이의 밀짚모자는 로저의 밀짚모자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밀짚이 무적의 물질도 아니고 로저에서 샹크스, 샹크스에서 루피까지 밀짚이 버티는 게 더 이상하죠. 세계정부에 대항하며 가장 자유로웠던 인물로 추정되는 조이보이 상징인 밀짚모자를 이미 아직까지도 저렇게 보관할 만큼 조이보이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밀짚모자로 대표되는 루피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첫 등장신에서 거대한 밀짚모자 앞에서 루피의 현상금 종이를 들고 있었던 연출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밀짚모자에 대한 가설 중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내용은 고무고무 열매의 능력자로 추정되는 조이보이의 거대한 사이즈를 유추하는데요. 작중 등장하는 거대한 밀짚모자의 사이즈는 거인족의 머리 사이즈와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에서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이 거대화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보이의 머리가 되돌아서 밀짚모자가 큰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저 정도의 머리 사이즈가 나오려면 조이보이의 키가 최소 1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조이보이는 거인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허점은 그렇다면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으로 거인화가 된다고 하면 모자의 사이즈 역시 유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조이보이가 평상시에도 고무고무 열매의 각성의 상태로 살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워노코니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어질 때면 오로성과 임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도 역시 세계정부의 최정상에서 보면 그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정도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조아 지하에 있는 거대한 밀짚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